만약 아주 옛날부터 우리 곁에 늘 당연하다는 듯이 있던 나무 한 그루가 어느 날 갑자기 골칫거리로 여겨져 세상에서 지워져 버렸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저는 어느 날 낡은 농사책을 조용히 넘기다가 그런 참 신기하고 마음 한구석이 조금 시린 글귀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법으로 심는 것을 막았던 나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까닭은 독이 있거나 병을 옮기거나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많은 열매를 사람들에게 거저 내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책장을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존재가 골칫거리로 여겨져 쫓겨나다니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정말 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옛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뽕나무라는 이름의 어딘가 그립고 따뜻한 존재였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시골 마을에서는 이 나무가 결코 드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봄이 끝날 무렵부터 초여름에 걸쳐 보랏빛으로 잘 익은 작은 열매인 오디가 가지마다 가득 열렸고 아이들은 간식거리로 삼으려고 까치발을 들고 손을 뻗었죠. 어느새 손끝이 보라색으로 물들어 까르르 웃곤 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사는 과일이 아니라 계절이 내어주는 자연스러운 선물이었지만 어느 틈엔가 우리 주변에서 그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뽕나무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름은 들어봤어도 그 열매를 직접 입에 넣어본 기억을 가진 사람은 이제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 나무는 잊혀져 버린 걸까요?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내어주는 나무가 어느새 미움을 받고 조용히 자취를 감추게 된 걸까요? 그 물음은 이웃고 우리들의 삶의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요즘 생활에서는 먹을거리는 돈으로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당연해졌고 특히 과일은 비싸고 특별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이 많습니다. 제철을 기다리지 않고 언제든 같은 모양, 같은 맛을 얻을 수 있는 편리함은 확실히 우리의 생활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만 눈길을 돌려보면 옛날의 삶에는 전혀 다른 넉넉함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집 근처에 나무 한 그루가 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나무가 조용히 생명의 열매를 내어줍니다. 누구의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대가를 바라는 것도 없이 그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그런 나무가 사람들의 삶 바로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뽕나무 이야기는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쁘게 살아가고 빨리빨리 해내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동안 우리가 놓쳐버린 가치들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너무 많이 내어주는 존재를 두려워하고 쫓아내려 하는 걸까요? 왜 거저 얻을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은 물건을 사고 파는 세상 속에서 머물 곳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그 답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간다는 아주 당연하지만 지금은 조금 멀어져 버린 길에 다다를지도 모릅니다. 이번 이야기는 잊혀진 뽕나무를 통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조용히 묻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저 옛날을 그리워하기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을 아주 조금 바꾸기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될지도 모릅니다. 편리함에 둘러싸인 하루하루 속에서도 만약 마당 끝이나 길가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가진 쓰임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는 돈으로는 잴 수 없는 든든함이나 자유라는 이름의 열매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잊혀진 뽕나무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함께 따라가 보면서 우리는 자연과 기대어 살아간다는 선택의 가능성을 천천히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에게 수많은 이로움을 주었던 뽕나무가 왜 갑자기 우리 생활에서 모습을 감추어 버린 것일까요? 그 까닭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나무가 가진 엄청난 생명력과 자라나는 힘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뽕나무는 다른 과일나무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레를 쫓는 약도, 거름도, 때 맞춰 물을 주거나 가지를 쳐주는 일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거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조용히 제 몫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강원도 깊은 산골에 사는 한 할아버지에게서 뽕나무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77살이신데 젊은 시절 아버지에게서 받은 가지를 심어 키우셨다고 합니다. 뽕나무는 딱히 돌보지 않아도 해마다 쑥쑥 자라났습니다. 50년 이상 지났지만 한 번도 시들어 죽은 적이 없어 라고 눈을 가늘게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자랑스러움과 따뜻함이 넘쳤고 뽕나무와 함께 걸어온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뽕나무는 한 번 뿌리를 내리면 마치 가족 같은 나무가 되어 수십 년을 함께하는 존재가 됩니다. 전라남도의 시골에서는 마당에 익은 오디 열매를 땅에 떨어뜨려 마당에서 키우는 닭들의 먹이로 쓰는 일이 흔하게 있습니다. 남은 열매도 땅에 떨어져 닭이나 다른 동물들의 훌륭한 먹거리가 됩니다.
생명은 버려지는 것 없이 돌고 도는 둥근 고리와 같습니다. 이 모습은 사람의 손길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연과의 어우러짐을 보여줍니다. 아주 적은 수고만으로도 뽕나무는 해마다 때맞춰 열매를 맺고 그 풍성함을 사람과 동물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조용한 모습은 우리에게 진짜 넉넉함의 뜻을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뽕내지 않으면서도 뽕나무는 우리의 생활을 버텨주고 흔들림 없는 굳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뽕나무의 굳센 힘과 따뜻함은 오늘날 사람들이 잊어가고 있는 살아가는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뀌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뽕나무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때맞춰 열매를 맺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커다란 든든함을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뽕나무는 내 손으로 먹거리를 마련한다는 길을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살며시 놓아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뽕나무는 거의 품을 들이지 않고도 해마다 열매를 맺어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오디의 매력은 키우기 쉽다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크게 놀라운 점은 그 깊고 풍부한 맛에 있습니다. 작고 투박하며 어디에나 있을 법하게 보이는 열매지만 한 입 먹어보면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는 단맛이 퍼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향기, 신맛, 떫은 맛이 여러 겹으로 어우러져 마치 오랜 세월을 거쳐 완성해낸 예술작품 같은 맛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디의 종류에 따라서는 꿀 같은 향기를 내뿜는 것도 있고 붉은 포도주를 떠올리게 하는 진하고 떫은 맛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과일로서 그저 보들보들할 뿐만 아니라 이런 투박함이야말로 자연 원래의 굳센 힘과 꾸밈없는 맛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맛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분명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충청도에 사는 두 노부부가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며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신혼 무렵 산기슭에 있던 낡은 집 뒷마당에 뽕나무가 있었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둘이서 오디를 따며 손이 보라색이 될 정도로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오디는 돈으로 살 수 없었고 눈 깜짝할 새에 열리고는 눈 깜짝할 새에 다 먹어 치워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눈동자는 시간을 넘어 옛날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진하고 뚜렷한 맛을 가진 과일이 지금은 가게에서 찾아보기가 거의 힘든 것일까요? 답은 단순하지만 어딘가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디 열매는 너무 무르기 때문입니다. 따고 나면 곧바로 물러버려서 먼 곳으로 나르거나 오래 보관하기에 알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마트의 진열대에 오르기 전에 짓눌려 버려서 팔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많은 농부들이 물건으로 팔기 더 좋은 다른 과일 나무를 심는 길을 택했고 오디는 차츰 잊혀져 왔습니다. 하지만 오디 열매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그 무른 성질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싱싱함, 바로 그 순간에만 찾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주는 선물입니다. 보기 좋은 모양이나 먼 거리를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고쳐진 과일과는 다르게 오디는 본디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길러지고 먹는 것입니다. 한 그루 한 그루의 뽕나무는 눈으로 보기 위함이나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가족을 위해 길러진 나무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맛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탕이야말로 뽕나무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매력적인 맛을 가지고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렸던 뽕나무가 지금은 거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게 된 것일까요? 그것을 알려면 옛날에 이 나무가 맡고 있던 중요한 쓰임새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뽕나무는 그저 집 뒤에 있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이 나무는 오랫동안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옛날 조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뽕나무는 시골 살림살이를 지탱하는 튼튼한 기둥의 하나로서 널리 심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뽕잎은 누에를 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먹이였기 때문입니다. 누에를 쳐서 명주실을 뽑아내는 일은 옛날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누에를 길렀고 마당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뽕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뽕잎을 나르는 일을 거들었고 열매가 맺히는 때에는 그것을 간식으로 먹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뽕나무는 삶의 한 부분이었고 가족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 깊이 녹아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경상북도나 전라북도 같은 오래된 마을에는 뽕잎을 말리고 보관하던 잠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대화 시대에 세워진 실을 뽑던 공장들의 역사적인 건물들도 뽕나무가 우리나라의 산업을 버텨주었다는 증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뽕나무는 그저 심심풀이로 먹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생활의 뼈대에 가까운 나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에를 치는 일이 줄어들고 삶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어 가는 가운데 그 모습은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사라져갔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공장으로, 집 뒷마당에서 시멘트가 깔린 도시로 무대가 바뀌는 가운데 사람들은 열매의 맛보다는 편리함과 깔끔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무언가를 살며시 남겨두고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윽고 뽕나무는 옛날 나무로 여겨졌고 입에 오르내리는 일조차 적어졌습니다. 그와 함께 계절마다 열리는 보라색 과일의 기억도 우리 안에서 조용히 지워져 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생겨납니다. 이 나무는 정말 그저 시대에 뒤떨어졌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새 누군가 일부러 잊어버리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제 안에서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뽕나무에 얽힌 외국의 어떤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뚜렷하게 심지 말라는 법이 없었지만 사실 100여 년 전 미국의 몇몇 도시에서는 뽕나무를 새로 심는 것을 막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까닭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떨어진 열매가 땅을 더럽히는 것이나 열매를 먹은 새가 자동차에 똥을 떨어뜨린다는 등 사람들의 불평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오히려 그 뒤에는 오늘날의 사회 모습과 얽힌 훨씬 더 깊은 속내가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뽕나무는 한 번 뿌리를 내리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해마다 변함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게다가 벌레를 쫓는 약도 거름도 필요 없고 품도 들지 않으며 해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열매를 줍니다. 그 사실은 과일을 돈 주고 사는 물건으로 여기는 지금의 사고파는 구조에서는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만약 사람들이 자기 집에 뽕나무를 심고 거기서 과일을 거두어 매일같이 먹게 된다면 굳이 가게에서 과일을 살 까닭이 없어지고 맙니다. 뽕나무는 말 그대로 공짜 먹거리를 주는 나무이며 돌보는데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런 스스로 살아가는 힘의 상징 같은 나무는 돈을 쓰고 물건을 사는 것을 바탕으로 굴러가는 지금의 세상과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글자로 적힌 법은 없었지만 도시에서는 어느 결엔가 뽕나무가 공원이나 길가에서 모습을 감추어 갔습니다. 떨어진 잎이나 열매에 미끄러져 위험하다거나 보기 지저분하다는 등의 까닭이 따라붙었고 골칫거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파는 곳의 목록에서도 차츰 열매를 맺는 종류가 줄어들고 겉보기에 좋은 관상용 나무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이 뽕나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삶에 가까이 있던 나무가 어느새 귀찮은 나무, 시대에 뒤떨어진 나무라 불리며 남몰래 모습을 감추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뽕나무는 정말 골칫거리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잊혀지게 된 것일까요? 그렇게 다시 물었을 때 우리는 다시 이 나무가 가진 진짜 가치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뽕나무라는 나무가 마치 누군가 뜻한 것처럼 삶 속에서 모습을 감추어가는 한편 그 열매에 숨겨진 진짜 가치는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와서야 그 영양분이 뒤늦게 다시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오디 열매는 겉보기에는 작고 뽐내지 않지만 그 속에는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성분들이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꼽아야 할 것은 몸이 늙는 것을 막아주는 엄청난 힘입니다. 안토시아닌이나 레스베라트롤이라고 불리는 몸을 녹슬지 않게 막아주는 훌륭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핏줄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며 머리가 맑게 돌아가도록 돕는 데 좋은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나 철분, 칼륨 같은 몸에 꼭 필요한 성분들도 아주 많아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몸에 전해집니다. 게다가 데옥시노지리마이신이라는 성분은 피 속에 당이 오르는 것을 느리게 해주어 당뇨병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우리나라의 여러 연구에서도 알려진 바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 대학교에서는 뽕잎을 쓴 연구가 이어졌는데 거기서 뽑아낸 물이 밥을 먹은 뒤에 당이 오르는 것을 누르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비싼 약재에 기대지 않고도 우리 곁에 있는 자연의 선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마당 끝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몇만 원이나 하는 건강식품과 맞먹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뽕잎과 열매가 옛날부터 민간요법으로 쓰여왔다는 사실입니다. 동네에 따라서는 말린 잎을 달여 마시거나 어린 잎을 말려 차로 만들기도 하고, 계절이 바뀔 때 열매를 음식에 넣기도 하는 등 그 쓰임새는 참으로 여러 가지였습니다. 게다가 그런 방법들은 특별한 공장이나 기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모두가 자연 그대로의 지혜로서 지금도 시골 몇몇 곳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약과 가공식품이 넘쳐나는 요즘 세상에서 이런 소박하고 땅에 발을 붙인 건강법은 오히려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건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말 필요한 것은 사실 이미 우리의 바로 곁에 숨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오디 열매가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존재라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저는 문득 그것이 사람 말고도 다른 생명들에게도 얼마나 값진 것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뽕나무는 옛날부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삶에도 없어서는 안 될 나무였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농가에서의 쓰임새입니다. 예를 들어 충청도나 전라도의 몇몇 시골 마을에서는 마당 한 구석에 뽕나무를 심어두고 열매가 자연스레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닭이나 돼지의 먹이로 쓰고 있습니다. 다 먹지 못한 열매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고 동물의 목숨을 잇는 영양분이 됩니다. 그 모습은 사람과 자연, 그리고 동물이 억지스럽지 않게 어울려 살아가는 둥근 굴레,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남도에 젖소를 키우는 사람들 중에는 뽕잎을 푹 익혀서 소에게 먹이고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우유가 더 많이 나오고 우유의 질도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쓰임새는 그저 먹이 사는 돈을 아끼는 것만이 아닙니다. 억지로 키워내거나 바다 건너 들어온 사료에 기대지 않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뜻에서 앞날을 내다보는 가축 기르기에 좋은 본보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뽕나무는 한 번 뿌리를 내리면 수십 년에 걸쳐 뽕잎을 내어줍니다. 게다가 거름을 주거나 손이 많이 가는 보살핌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도 동물도 함께 버텨주는 아주 훌륭하고 든든한 보물인 것입니다. 더욱이 그 고마움은 집에서 기르는 동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들과 산에 사는 야생동물들에게도 뽕나무는 아주 귀한 먹을거리입니다. 특히 초여름 과일이 마땅치 않은 때에 오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숲속 생태계 전체를 놓고 보아도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 몫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그것에 있는 것만으로도 수십 가지의 생명을 먹여 살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일나무가 아니라 그 마을의 생명을 지탱하는 튼튼한 기둥 같은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의 농사가 점점 틀에 박히고 키우는 작물과 살아있는 생물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가운데 이런 지혜는 갈수록 값진 것이 되고 있습니다. 뽕나무는 바로 이런 시대이기에 조용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넉넉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만을 먼저 생각하는 빠른 길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다 함께 살아가는 길이 있다고 뽕나무가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자연에게도 숨을 맞추며 곁을 내어주는 존재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물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나무가 우리에게 건네주는 든든함이나 자유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영양분이 높다거나 손이 가지 않는다는 이로움만이 아니라 마음의 어느 한 구석을 살며시 받쳐주는 것 같은 힘이기도 한 것입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78살의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나무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참 편해져. 아침에 마당에 나가 잘 익은 오디 열매를 한두 알 따먹는 것만으로도 아, 내가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거든. 그 말씀은 아주 조용했지만 왠지 모르게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편리함이나 빠름과는 전혀 다른 살아있다는 느낌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즘의 삶은 갈수록 앞날을 맞추기가 어려워지고 물건이 실려오는 길이 막히거나 물가가 뛰고 갑작스런 재난이 일어나는 등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당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든든함을 가져다 줄까요? 그것은 그저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이어주는 밥이며 마음을 기대는 기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금 뽕나무 같은 나무가 뿜어내는 뜻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하지만 틀림없이 우리의 삶을 뿌리부터 버텨주는 힘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가 내어주는 것은 그저 과일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는 자유이며 누가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길러내어 내 손으로 먹는다는 당연한 깨달음입니다. 과일을 가게에서 사고 비싼 값이나 물건이 들어오는 길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길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당 끝의 나무 한 그루에게서 계절마다 열매를 얻고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간다는 길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맞느냐가 아니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알고 있다면 내 손으로 앞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면 남이 차려준 길 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뽕나무는 옛날에는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 어느새 잊혀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아직 땅에 남아 있어서 꺾꽂이 한 번으로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분명 몇 세대에 걸쳐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그 한 그루를 심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특별한 연장도 넓은 땅도 어려운 지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그마한 다짐과 조금의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조금이나마 열매를 맺는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